최순실 게이트의 시작을 알렸던 정유라 씨가요. 지금 이 시각 한국으로 호송되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2시 39분, 2시 40분경이면 인천공항에 도착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정보다 한 25분, 30분 정도 일찍 도착하는 건데 덴마크에서요. 정유라 씨가 비행기에 타는 것까지의 사진이 조금 포착이 됐는데 박지민 변호사님, 저 사진을 보면 글쎄요. 최순실 씨가 걱정하던 것보다는 굉장히 건강한 모습입니다. 그렇죠. 살도 좀 오른 모습이고요. 옷도 그렇고, 어디 이제 놀러 간다는 그런 느낌이 조금 있죠. 한국으로 돌아오는 느낌인데, 결국 이제 편안한 모습으로 왔고, 다만 이제 일반 그 탑승객하고는 다른 출입구로 들어갔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체포 과정은 거친 것 같지는 않고요. 다만 그 여자 수사관이라든지 옆에 탑승을 한 모습이고 복장이라든지 표정이라든지 아직까지는 여유로움이 조금 느껴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의원님, 저희가 그때 처음에 언론 인터뷰했을 때 사진하고 오늘 영상을 저희가 비교해서 보여드리고 있는데 살이 조금 오른 거죠? 예, 좀 이 얼굴이 보니까 부었는지 살이 쪘는지 알 수 없지만 조금 더 이렇게 그렇게 보이는데요. 정확하진 않지만 근데 사실 뭐 옷이라든가 표정이라든가 이런 걸 봤을 때 아직 현실 감각이 없을 수도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크게 문제가 되고 있는 이런 상황이 저렇게 멀리 떨어져 있고 또 덴마크에서 구금 생활은 우리나라에서 만약 구속이 됐을 때 구치소 생활보다 훨씬 좀 편리한 면이 있거든요. 이제 아직 구금이니까 정식 구속이 아니니까 그래서 이게 한국에 갔을 때 어떤 상황에 부닥칠지에 대해서 현실감이 없기 때문에 그냥 구금돼 있다가 비행기라도 타면 지금 이제 외부에 나와서 바람도 쐬고 이런 거 아니에요, 본인 입장에서. 그죠? 그러니까 그냥 나와 있다는 게 좀 아직 나이가 어리니까 좀 좋다는 이 정도지. 한국에 가면 어떻게 수사를 받고 뭐 어떤 일이 벌어질 거고 사람들이 얼마나 자신한테 관심이 많고 비난을 하고 있고 이런 게 아직은 안 와닿을 거예요. 근데 국적기를 타면 이제 승객들이 웅성웅성거리고 뭐 얘기하고 이런 거에서 조금 느낄지 모르지만 인천공항에서 플래시 터지고 구치소나 아니면 여기 그 수사기관에 가서 조사를 받아야 현실감이 좀 돌아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김 의원님, 지금 인천공항에 도착하면은 지금 수많은 취재진들이 기다리고 있고 또 추격전도 벌어질 수가 있고 그거를 딱 보면 어느 정도 정유라 씨가 생각을 달리 먹을 수도 있겠네요. 이게 내가 생각하는 거 다르구나. 물론 근데 본인이 구금된 상태 그 자체의 심경은 덴마크 있을 때랑 지금이 전혀 다르겠긴 했었으면 중요한 것은 뉴스 등을 통해서 이미 한국 상황을 다 보고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리고 가까운 지인들, 특히나 뭐 가족들 모두가 구속되고 재판받고 하는 모습들을 다 뉴스를 통해서 보고 있었기 때문에 전혀 그것을 모르고 있을 거다라고 인식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스스로가 느낄 수 있을 정도인 것이냐라고 하는 측면에 대해서는 이제 한국에 도착하면 알게 될 것 같고 또 이제 국적기를 타는 순간부터 정확히는 이제 새벽 4시 8분에 영장을 집행했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48시간의 시간을 좀 더 길게 쓸 수 있으니까요. 그러면서 이제 한국에 관련한 분들이 자기 옆에 딱 섰을 때 그때부터의 느낌이 이제 조금씩 달라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아마 이제 검찰이나 다른 수사 관계자분들도 정유라 씨의 심경이 이제 향후에 어떻게 변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에 촉각이 곤두서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쨌거나 김성환 평론가 지금 저 모습만으로 보면 최순실 씨가 얘기한 것처럼 뭐 딸이 완전히 영혼을 잃었다 이런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뭐 부모의 생각일 것 같고요. 부모 입장에서는 뭐 자식 걱정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최순실 씨 입장에서 보자면 일종의 정유라 한 명을 위해서 하나를 위해서 살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이 정유라 씨 금메달 하나에 그냥 모든 걸 다 바칠 정도의 문제를 보였잖아요. 그렇게 강한 집착을 좀 보였기 때문에 아마 자식 걱정하는 측면 또 딸을 보호하겠다고 하는 뭐 그런 차원에서 아마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고요. 우리 지난번에 이제 덴마크에서 정유라 씨가 처음으로 체포됐을 때 그때 깜짝 놀랐잖아요, 전부 다. 왜냐하면 처음 그렇게 도망 다니다가 체포가 됐으면은 사람이 이렇게 위축되고 좀 언론 카메라를 볼 때도 좀 힘들어하고 그런 모습을 보였어야 하는데 그런 모습이 전혀 안 나타났잖아요. 너무 곱게 자라서 그런가 걱정거리가 별로 없는 사람처럼 보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당돌하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고 그때 발언했던 내용들을 보면은 이거 정답지 보고 다 베낀 것 같은 느낌을 받기도 했었어요. 외운 것 같은 느낌을 받았죠. 그러니까 아마 정유라 씨가 원래 그런 데 대해서 그렇게 크게 위축되는 스타일은 또 아닌 것 같다는 생각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어머니 입장에서는 뭐 딸이 영혼이 나간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예. 이렇게 한국에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상황인데도 비행기를 탑승할 때 스마일티도 있고 이렇게 편한 얼굴을 보이지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사람 같은 경우에는 예. 내가 들어가면 구속될지도 모르고 엄청나게 많은 카메라 언론들이 기다리고 나를 주시하고 나한테 뭔가를 캐물을 거라고 생각하면 굉장히 긴장되고 또 옷 같은 것도 좀 뭔가 책 잡히지 않을까 걱정돼서 좀 갖춰 입으려고 노력할 텐데 예. 그런 모습들이 별로 보이지 않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쨌거나 이번 사건은 어긋난 모정으로 시작돼가지고 그 결론을 향해서 치닫고 있는데 글쎄요 박 변호사님 저 과정에서 옮겨 타는 과정에서 자유의 몸이 되는 시간이 뭐 3시간 이상 있다고 해가지고 좀 걱정을 했는데 덴마크도 그렇고 네덜란드도 그렇고 굉장히 경호에 신경을 썼어요. 아마 우리 법무부에서 되게 빨리 긴밀하게 협조를 한 걸로 보입니다. 예. 사실은 바로 덴마크에서 바로 직항이 없기 때문에 제3국을 어디서 겹치느냐 그리고 거친다면 그쪽에서 사법 주권이 따로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만약에 뭐 그럴 가능성은 적지고 뭐 넘어갔지만 혹시라도 거기서 다시 재판을 제기한다 그러면 네덜란드에 다시 재판해야 됩니다. 덴마크 법의 효력이 안 미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 경호를 했고 뭐 정유라가 큰 무리 없이 예. 우리 국적기에 탑승을 했고 다만 이제 체포영장을 조금 빨리 집행한 것 같아요. 예. 그 4시 정도에 우리나라 시간으로 국적기 안에서 체포영장은 집행을 했고요. 예. 48시간이나 시간을 이제 그 후에 구속영장을 청구를 해야 되는데 당초 예측하기로는 인천공에 오면 집행할 것이라 그런 예측을 예상이 했는데 있었죠. 예. 이제 아마 원칙대로 한 것 같습니다. 옆에 거의 체포 구금 상황으로 봐야 될 것 같으니까 바로 저 비행기 안에서 집행을 하고 그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예. 구속영장이 좀 청구돼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적기에 탄 순간 체포영장을 집행했다니까 거기서부터 시간이 카운트되는 겁니다. 이게 제가 뭐 변호사님 두 분 계시지만 예. 제가 아는 그 상식선에서 말씀드리면은요. 이게 지금 비행기 안에 탑승하고 그 비행기가 날아오는 과정에서 이게 어느 국적 어느 나라 소속으로 그걸 관할을 해야 되는지가 굉장히 애매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땅콩양 사건 때 예. 그때 비행기 안에서 뭐 그 밀치고 뭐 문제가 생겼잖아요. 그럴 때 미국에다가 소송을 내는 경우도 있었고 미국 공항에 내렸기 때문에 예. 우리 한국에 와가지고 또 소송을 내는 경우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비행기 안에 탑승을 했을 경우에 이게 그 나라의 비행기가 바퀴가 땅을 딛고 있기 때문에 그 나라의 건지 예. 그 법률을 적용받는 건지 아니면 우리 국적기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법률을 적용받는 건지 예. 이것도 애매하고요. 가지고 사실은. 들어가면. 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보통 공항에 가면은 입국 심사대를 통과하면 공역이라고 해서 그건 우리나라에 있는 공항 시설이지만 어느 나라 소속도 그러니까 관할도 아니거든요. 사법권에. 그러니까 그런 애매한 문제들이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예. 지금 특급 경호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한 것도 어쩌면 덴마크에서 네덜란드로 갔을 때 공역인 그 비행기를 갈아타는 공항 공간 안에 있을 거거든요. 예. 그런 차원에서 우리 법무부 직원이 갔다 하더라도 곧바로 거기서 체포영장을 집행하기에는 좀 애매한 구석이 있었을 거고요. 예. 그래서 오히려 이 정유라 씨를 보호하는 것 비슷하게 이렇게 경호하듯이 데리고 오고 우리나라 국적기에 탑승했을 때 우리나라 국적기니까 우리가 체포영장을 집행할 수 있다고는 하지만 예. 굳이 체포영장을 집행하지 않고도 그냥 경호하듯이 다른 사람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만든 다음에 우리 공항에 딱 도착해서 입국심사대 통과하고 나올 때 그냥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예. 이런 방식을 사용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영장을 벌써 집행을 했습니다. 예. 예. 네, 집행을 했고요. 일단 이게 비행기를 갈아타는 과정에서 아무튼 덴마크도 그렇고 네덜란드 당국이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다고 합니다. 체포영장을 집행이 했고요. 이제 인천공항에 들어오게 되면 네. 바로 서울중앙지검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 네, 이제 사실 왜냐하면 지금 이게 국제사법공조가 우리나라가 잘 이루어지는 편이거든요. 그리고 여기도 이제 덴마크나 네덜란드에서도 이 상황을 잘 알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제 사법공조가 이루어지면서 뭐 탄핵부터 해가지고 뭐 이게 워낙 국제적으로 유명한 사건이어가지고요. 무슨 커넥션이라 그러면서 뭐 여러 외신에서 이제 표지로 나오기도 하고 이랬기 때문에 이 사건에 대해서는 뭐 경찰들이나 이제 사법기관에 설명하기가 쉬웠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얼마나 중요한 사안이고 만에 하나 정유라 씨의 신병에 무슨 일이 있을 때 우리가 얼마나 타격이 클지 알기 때문에 이 사법공조에 최대한 우리나라 그 검찰도 노력했을 거고 요청을 받는 국가에서도 최대한
최대한 이 부분을 도와주기 위해서 노력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국적기는 관할이 이제 우리 사법권이 우리나라에 있는데요. 예. 이랬을 때 체포영장을 바로 집행한 거는 뭐 인천공항에 도착해서 할 수도 있지만 신병과 관련해서 어떠한 불미스러운 일도 일어났을 때 지금 검찰은 타격이 너무 크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 예. 최대한 빨리 집행을 하고 왜냐하면 본인들은 이게 영장 실제 뭐 구속을 해야 될 사안이다 그러면 시간을 까먹는 거잖아요. 예. 불리한 입장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 이제 이런 조치를 취했고요. 그러면요, 그 예. 점에서 어떻게 보면 최순실 씨가 들어올 때하고는 완전히 대비되는 거죠. 거예요. 그때 예. 뭐 3일간의 시간이 며칠간 있고 또 예. 올 때도 그죠? 그냥 자기 뭐 경호원이라고 하는 사람들하고 다니고 뭐 현금도 인출하고 뭐 그렇죠. 변호사도 만나고 호텔에서 예. 저도 아는 변호사님이었는데 하여튼 뭐 예. 아무튼 들어와가지고 이제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래서 이제 예. 들어오면 공항에서 이제 인천공항에서 지금 수사관들이 다 나가 있거든요. 지금 비행기를 같이 타고 있으니까 그렇죠. 여자 수사관까지 그렇게 해서 이송을 해서 지금 중앙지검 특수 일부로 윤석열 검사장이 이거는 옛날처럼 형사부에서 해서는 안 된다. 특수 일부에서 해야 된다라고 배당도 돼 있으니까요. 바로 이송을 해서 아마 뭐 변호인 입회할 수 있으면 이경재 변호사는 변호하겠다고 또 얘기를 예.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바로 이제 수사에 뭐 어느 정도 와서 시간은 자기가 쉴 시간은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할 수는 있는데 수사기관에다가 그렇지만 신병은 계속 확보한 상태에서 수사에 최대한 빠르게 임할 겁니다. 그러니까 시청자분들이 정유라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이 아마 인천공항에 내려서 검찰 호송차에 타기 전 그리고 검찰청에 도착을 해가지고 들어가기 전 한 2번, 3번 정도 있을 것 같아요. 특수부에 배당을 했다는 건 김 의원님. 예. 뇌물죄를 그 부서가 핵심 부서거든요. 뇌물죄 전공인 부서에 정유라를 맡겼다는 거는 그 부분하고 연관돼서 보겠다는 거 아닌가요? 뭐 기본적으로는 정유라와 관련해서는 이화여대 입학 비리 이게 예. 이제 가장 중심이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삼성으로부터 말을 지원받은 이제 이 부분이었는데 그동안 정유라는 그냥 수혜만 받았을 뿐이다. 네. 그것에 직접적인 연관자는 최순실이다라고 하는 걸로 많이들 얘기가 있었죠. 근데 이번에 특수 일부로 배당을 한 걸로 봐서는 직접적인 당사자인 것으로도 볼 수 있겠다. 그래서 뇌물의 당사자로서도 고민할 필요성이 있겠다라고 지금 검사들은 고민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박 변호사님, 네. 오늘 아들이 정유라 씨도 아들 얘기를 계속 해왔는데 그렇죠. 아들은 보이지 않았었단 말이에요. 아들을 키울 사람이었고 아들의 양육을 위해서 한국 오겠다라는 뭐 그런 뉘앙스의 말을 했는데요. 예. 지금 뭐 화면에 봐서도 그렇지만 아들은 지금 없어 보입니다. 아마 덴마크나 어떤 보모가 지금 보는 걸로 되어 있고 특히 거기보다 여기가 더 여건이 안 좋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18개월이 넘어가면요. 생후 예. 18개월이 넘어가면 18개월 이내면 뭐 구치소장의 허락을 통해서 같이 있을 수가 있지만 지금 이 아이 같은 경우는 25개월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예. 우리나라에서는 같이 이제 거주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구치소 안에서. 들어와도 누군가가 그렇죠. 봐줘야 되는 거네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친부가 지금 있거든요. 예. 신주 평시가 있는데 아마 덴마크에 지금 놔두고 지금 온 걸로 지금 그렇게 추측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그것을 모르고 있을 거다라고 인식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스스로가 느낄 수 있을 정도인 것이냐라고 하는 측면에 대해서는 예. 이제 한국에 도착하면 알게 될 것 같고 예. 또 이제 국적기를 타는 순간부터 정확히는 이제 새벽 4시 8분에 영장을 집행했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야 48시간의 시간을 좀 더 길게 쓸 수 있으니까요. 그러면서 이제 한국에 관련한 분들이 자기 옆에 딱 섰을 때 그때부터의 느낌이 이제 조금씩 달라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아마 이제 검찰이나 다른 수사 관계자분들도 예. 정유라 씨의 심경이 이제 향후에 어떻게 변할 것인가라고 예. 하는 부분에 촉각이 곤두서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쨌거나 김성환 평론가 지금 저 모습만으로 보면 최순실 씨가 얘기한 것처럼 뭐 딸이 완전히 영혼을 잃었다 이런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뭐 부모의 생각일 것 같고요. 부모 입장에서는 뭐 자식 걱정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최순실 씨 입장에서 보자면 일종의 정유라 한 명을 위해서 하나를 위해서 살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렇겠죠. 예. 한국에 가면 어떻게 수사를 받고 뭐 어떤 일이 벌어질 거고 사람들이 얼마나 자신한테 관심이 많고 비난을 하고 있고 이런 게 아직은 안 와닿을 거예요. 근데 국적기를 타면 이제 승객들이 웅성웅성거리고 뭐 얘기하고 이런 거에서 조금 느낄지 모르지만 인천공항에서 플래시 터지고 구치소나 아니면 여기
그 수사기관에 가서 조사를 받아야 예. 현실감이 좀 돌아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김 의원님 지금 인천공항에 도착하면은 지금 수많은 취재진들이 기다리고 있고 또 추격전도 벌어질 수가 있고 예. 그거를 딱 보면 어느 정도 정유라 씨가 생각을 달리 먹을 수도 있겠네요. 아 이게 내가 생각하는 거 다르구나. 예, 물론 근데 본인이 구금된 상태 그 예. 자체의 심경은 덴마크 있을 때랑 지금이 전혀 다르겠긴 했었으면 중요한 것은 뉴스 등을 통해서 이미 한국 상황을 다 보고 있을 거란 말입니다. 네. 그리고 가까운 지인들, 특히나 뭐 가족들 모두가 구속되고 재판받고 하는 모습들을 다 뉴스를 통해서 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겠죠. 전혀 최순실 게이트의 시작을 알렸던 정유라 씨가요. 지금 이 시각 한국으로 호송되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2시 39분, 2시 40분경이면 인천공항에 도착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정보다 한 25분, 30분 정도 일찍 도착하는 건데 덴마크에서요. 정유라 씨가 비행기에 타는 것까지의 사진이 조금 포착이 됐는데 박진민 변호사님 저 사진을 보면 글쎄요. 최순실 씨가 걱정하던 것보다는 굉장히 건강한 모습입니다. 그렇죠. 뭐 예. 살도 좀 오른 모습이고요. 옷도 그렇고 어디 이제 놀러 간다는 그런 느낌이 조금 있죠. 예. 한국으로 돌아오는 느낌인데 결국 이제 편안한 모습으로 왔고 다만 이제 일반 그 탑승객하고는 다른 출입구로 들어갔다고 그럽니다. 예. 그래서 막 체포 과정은 거친 것 같지는 않고요. 다만 그 여자 수사관이라든지 옆에 탑승을 한 모습이고 뭐 복장이라든지 예. 표정이라든지 아직까지는 여유로움이 조금 느껴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이 의원님, 저희가 그때 처음에 언론 인터뷰했을 때 사진하고 오늘 영상을 저희가 비교해서 보여드리고 있는데 살이 조금 오른 거죠? 예, 좀, 이 얼굴이 보니까 부었는지 살이 쪘는지 알 수 없지만 조금 더, 이렇게, 예, 그렇게 보이는데요. 정확하진 않지만. 예. 근데 사실 뭐 옷이라든가 표정이라든가 이런 걸 봤을 때 아직 현실 감각이 없을 수도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크게 문제가 되고 있는 이런 상황이 예. 저렇게 멀리 떨어져 있고 또 덴마크에서 구금 생활은 예. 우리나라에서 만약 구속이 됐을 때 구치소 생활보다 훨씬 좀 편리한 면이 있거든요. 예. 이제 아직 구금이니까 정식 구속이 아니니까 그래서 이게 한국에 갔을 때 어떤 상황에 부닥칠지에 대해서 현실감이 없기 때문에 그냥 구금돼 있다가 비행기라도 타면 지금 이제 외부에 나와서 바람도 쐬고 이런 거 아니에요 본인 입장에서 예, 그죠? 예, 예. 그러니까 그냥 나와 있다는 게 좀 아직 나이가 어리니까 좀 예. 좋다는 이 정도지. 아, 네. 이 정유라 씨 금메달 하나에 그냥 모든 걸 다 바칠 정도의 문제를 보였잖아요. 그렇게 강한 집착을 좀 보였기 때문에 아마 자식 걱정하는 측면 또 딸을 보호하겠다고 하는 뭐 그런 차원에서 아마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고요. 예. 우리 지난번에 이제 덴마크에서 정유라 씨가 처음으로 체포됐을 때 그때 깜짝 놀랐잖아요, 전부 다. 왜냐하면 처음 그렇게 도망 다니다가 체포가 됐으면은 사람이 이렇게 위축되고 좀 그렇죠. 예, 언론 예. 카메라를 볼 때도 좀 힘들어하고 그런 모습을 보였어야 하는데 그런 모습이 전혀 안 나타났잖아요. 예. 너무 곱게 자라서 그런가 걱정거리가 별로 없는 사람처럼 보이기도 하고 예.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당돌하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고 그때 발언했던 내용들을 보면은 이거 정답지 보고 다 베낀 것 같은 느낌을 받기도 외운 것 했었어요. 같은 뭐 느낌을 받았죠. 네. 예. 그러니까 아마 정유라 씨가 원래 그런 데 대해서 그렇게 크게 위축되는 스타일은 또 아닌 것 같다는 생각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어머니 입장에서는 뭐 딸이 영혼이 나간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예. 이렇게 한국에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상황